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아 진짜 뭉클합니다. 근데 이제 성이 안 찬다는 분들도 계셔요. 아, 우리가 또 강조했던 것들도 있고. 네, 성이 안 찬다는 분도 계시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해줬어. 100만 표. 와. 자, 득표수. 윤석열이 394만 표 정도인데 이재명은 300표. 아, 600 따면 10만이지. 아니, 뭐하냐. 아, 나 윤석열도 사실 그러니까. 잘 아깝다, 너. 그러니까 성이 안 찬다는 얘기가 많아. 내가 그래. 포도만 보고 사이다! 헤드라인! 어제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내부 실수 좀 많이 씹었던 분들이에요. 맞아. 가자마자 네. 내가 가자마자 네. 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씹었던 분들이 거기 쫙 까져 있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 맞습니다. 네. 확실히 저는 깽가리가 됐습니다. 말입니다. 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아침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입에 제가 붙여야 돼.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아, 맞아, 나도 그래. 그러네. 윤석열. 그 자식 그놈 뭐,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얘기는 했어도 그 의원님 되게 많이 하셨던 게 정신 나간 놈. 저 진짜 나쁜 놈, 정신 나간 놈 뭐 이런 거. 윤석열이가 뭐 좀 이렇게 했지. 맞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그 전에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거를 입에 올리지 않고 3년을 산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그러는데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연습을. 네. 그리고 유권자 연대 대표님 함께 합니다. 이분이 본인은 뭐 공직자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 캠프 사람도 아닌데 네. 웬만한 대선 후보자보다 더 수면 시간을 줄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오윤의 유권자 연대 대표님 박수로 맞아요. 네.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살게 된 진짜 대한민국 국민 오윤혜입니다. 오윤의. 내가 진짜 새벽 3시까지 극우 팬코들이랑 SNS에서 싸우느라고 손가락 지금 다 사라졌어 걔네들. 어디 네. 갔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수행을 담당했던 최욱 씨의 고등학교 후배. 후배예요? 네, 1년 후배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형이에요? 정말 선배. 정말 호랑이 선배. 꼼짝 못하지 그냥. 깜짝 못합니다. 네. 지난 총선 때 내 고향 내 지역구에서 500표 차로 당선됐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야. 이건 사실 뭐 떨어졌다고 맞아요. 500표 차로 됐어. 500표 차. 다행이다 진짜. 내가 정말 귀여워하는 내 고등학교 후배 김태선 의원님을 우와. 박수로 맞죠. 네. 반갑습니다. 체육 선배님의 후배 김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보면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 일정을 매일매일 새벽부터 네. 저걸 다 소화하냐. 진짜 초인적이다 이런 말씀 하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3배는 힘든 사람이 수행실장이에요. 아, 진짜. 봐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오셨을 때 네. 내가 얼굴 훤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피부 덕분이다 뭐 말씀하셨는데 네. 저 피부 썩은 거 봐. 많이 탔어. 시커멓고 완전히. 오빠가 후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고생해서 그래. 맞아요. 이렇게 그 하셨네. 1대1로 보면은 네. 나는 학생 저기 설립자 같잖아. 고생해서. 많이 하얘지시네. 그리고 하고 조용하게. 예, 예. 그 청와대 의전비서관 계셨던 분들은 다들 외모가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상상을 해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니는데 그 옆에 막 정청래처럼 얼굴 큰 사람이 있어. 이러고 다니면 네. 보기에 안 좋잖아. 이걸 본인은 감추려고 했었지만 그 옆에서 완전 상기된 모습이 좀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야, 그때가 그거지. 가장 네. 뭐 너무 당연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랑 아까 조희대 대법관 얘기했지만 그때는 저 스스로도 너무 북받치는데 오. 네. 후보는 너무 힘들 때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어깨를 탁 젖힙니다 그냥. 그리고 한 몇 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큰 긴 한숨을 이렇게 몇 번을 쉬는 거 보고 좀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2가지 정도가 제일 제일 아팠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을 짤 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일정을 짤 때 한 10분 인사만 하고 가는 거를 일정 안 잡았습니다. 그런 건 아예 다 양해를 구하고 네. 최소한 40분 이상 1시간 가는 거를 잡았어요. 이유는 이재명 후보를 10분만 보면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20분 보고 30분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 그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끌어내고 듣는 걸 또 잘 듣고 거기에 받아치고 이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딱딱한 형식의 자리를 네. 어쩌면 그 경총에서 얼마 전 경총에서 그 회장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하는데 원래 그런데 가면 간단하게 막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고
언론사 다 빼고 실제로 필요한 거 얘기해 주세요. 어머나. 그래야 난 도움이 된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현대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현대고등학교니까.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네. 아니 자기가 여태까지 뭐 국힘이며 무슨 당이고 다 이런 거 해봤는데 이렇게 실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네. 이런 토론회가 아, 간담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1시간 넘게 잡으면 이재명 편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건 모든 거를 좀 확실하죠. 길게 네.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정치인하고 많이 다르네요. 보통 정치인들 카메라 켜진 데서 되게 쇼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 이분은 카메라를 정확하다. 다 꺼버리고 본인의 모습을. 아, 정확해. 이거 진짜. 아까 오윤혜가 난 솔직히 오윤혜가 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제일 많이 잡히니까 네. 보자마자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민망해갖고 아유 야 이번에 그 가장 카메라에 후보담으로 많이 잡힌 분이잖아. 경호원이에요? 저 진짜 처음 봬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카메라 봐도 모르겠어. 수행 실장이 했었잖아. 네. 그럼 이젠 뭐 해보고 살아요?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이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니까 어디 당인데요? 어디 갔냐고 물어봤잖아요. 맞아. 민주당 거의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래, 취임식에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과 악수하더라고요. 그 장면 되게 저 인상적이었어요. 시대 명장면이 그죠? 하나 네. 지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내외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대. 난다. 아 시청한다고. 김남도 저분도 굉장히 기쁜 표정이시고. 진짜 명장면이다. 명장면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오늘 취임 선서를 보신 분들이 왜 저는이라고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냐. 원래 그렇게 이런 하는 분들이 거잖아요. 있어요. 근데 저거는 헌법에 그대로 써 있는 거죠. 네. 예. 왜 저라고 겸양하지 않고 나라고 하느냐?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누구 앞에 저기 더 존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 연단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차게 파도에 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나를 정말 미치게 해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인격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배려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김문수는. 엄청난 배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가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윤석열 뭐야 이걸 가는 건데 우리는 교정부터가 네. 아유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국민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모든 국민을 섬기겠다. 이게 진짜 국민을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인 것이 아까 김태선 의원 말씀하실 때 두 번의 아까 그 고비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돼서 그 저기로 달려가던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조이대 난 때 저기 하시던 상황 그걸 극복해준 사람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예.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걸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6시 21분. 네, 6시 21분. 6월 4일 6시 21분. 왜 1분이에요? 6시 20분이면 20분이지? 이게 되게 정확해요. 네, 너 죄송해요. 무슨 뭐 육상 경기 아니야? 6시 21분 이게 근데 21대니까 21분이다. 이게 또 빙고! 찰떡이네. 오, 운명이다. 그죠? 분명이야. 그럼 다음 대통령 22분 해야겠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이거 좋더라.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설입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저 이제 연설 장면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하고 깊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보세요. 그 전에 그런 대통령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대통령 원래 그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국민 앞에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 진짜 윤석열 메시지 맨날 자유 반국가 세력 뭐 탄압 이념 막 거기에 뭐 여기가 북한이야 뭐야 맨날 이런 거에 막 메시지 듣기도 싫은데 진짜 대통령은 아 국민들한테 뭘 해주겠구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야죠. 저때 웃으시네. 강호주건. 이거는 미친다 진짜. 저 사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찍자고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누님도 청소노동자로 계속 일을 하셨죠. 네. 현생이 출세한 후에도. 네. 그리고 저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은 제가 의원실에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그 한미한 초선 의원이 그 식사 한번 모시는 것도 막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 내가 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본 게 처음이다. 근데 저 대통령이 저렇게 하셨으니 얼마나 저분들한테 저게 맞아요. 가문의 영광이.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저기 이제 청와대 경내에서 이렇게 정복을 입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경찰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백일단 소속에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멋있는 제복 입고 딱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관에 이런데. 네. 근데 이명박 때부터 거기 백일단에 들어가 가지고 쭉 근무를 했던 사람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직원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멘 감찰팀이 있는데 거기 직원에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차이를 너무너무 느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이러면은 경찰관들이나 경호관들이 나무 뒤나 바위 뒤로 숨게 교육을 받아요. 눈에 띄면 산책하시는 분 불편하다고 불편하시다고. 숨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걸 보시고서 왜 거기 숨냐 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지방에 고향의 부모한테 보내주신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우를 받다가 이명박이가 딱 대통령이 됐는데 영빈관에서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벌들 모아놓고 술을 먹더래.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그 술을 먹다가 네. 그 안에서 재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게 이명박이는 정식 재벌 출신이 아니고 네, 직원. 마름 출신이잖아. 직원,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술 취해가지고 이명박을 무시하고 좀 이런 말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화가 난 거야. 그 안에서 막 고성이 들리고 막 그러더래. 거기서 지들끼리 싸운 거야 이제 술 처먹고.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나와버리고 이명박이도 기분 나쁘다고 이 공식 행사가 아니고 지들끼리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명박이가 대통령 됐다고. 네. 근데 이명박 열받아가지고 막 튀어나오더래. 근데 이제 그 나오다가 그 안에서 무슨 와인을 서로 끼얹었는지 이게 묻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딱 경찰관들이 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걸 옷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당한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자는 지 얼굴 닦는 냅킨으로 생각한 거야. 지가 승질난다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공직자고 공무원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인식과 품격의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심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고. 그냥 뭐 나는 저기 뭐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했었고 뭐 어디 살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2번 빨간당 찍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좋다 그래도 진짜. 아니 근데 굉장히 동떨어. 포인트가 조이대가 올까? 아프다고 네. 할까? 네. 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조이대가 오면 어떤 태도일까? 네. 조이대는 저도 원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네, 마지막 전에. 대법관이 조이대였거든요. 2달 만에 했어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그 김영두 헌재 재판관, 국회의장 조이대, 김영두, 그다음에 이주호, 노태현 이런 네. 거예요. 나머진 별 반응이 없는데 조이대 진짜 안절부절하더라. 네. 그거 보고 거기 현장에서 계속 조이대만 보셨군요. 저는
조이대. 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지. 네, 저는 두 사람을 봤는데 저는 김영두 괜찮아. 현재 소장 김대행께서는 네. 우리 대통령님 이제 취임사 하시니까 계속 그걸 숙지하고 어. 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하신 내용이 네. 그 헌재의 판결문에 맥락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너무 똑같이 맞는 거예요. 내용 전체가. 어. 야, 그래가지고 야 나하고 똑같은 말하네 이런 표정이고 네, 조이대 조이대는 선생은 안절부절, 네, 울그락 불그락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이제 지금 우리 지금 됐을 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한테 인사했죠. 한마디를 했어요? 예,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잘 지내셨느냐 그거였다고 나중에. 잘 지내셨어요라고 예, 물어봤네요. 그렇게. 예.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보도를 보고 지금 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가 안 됐어요? 들렸고 저는. 오. 근데 진짜 그 태도가 달랐어요. 오. 예, 그리고 이주호는 별로 뭐에 세상사의 반응이 좀 없는 그 표정 그대로였고요. 야, 근데 나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내가 그 자리면 네.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예. 나정 지인분들이 여사님한테 당선 유력 떴을 때, 당선 확실 떴을 때 축하 전화를 드린 모양이더라고. 근데 펑펑 우시더래. 그간에 그래요? 긴장이 풀리고 그렇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온 거랑 똑같아요. 그 국가 요인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행,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있었던 겁니다. 네, 5명이에요. 네. 그 중에 3명이 판사야, 판사 출신이야. 이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국민 앞에 지는 거 보시면, 그렇지.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네. 그래도 진짜 개혁해야 됩니다. 정신구조. 출구조사 제가 하는 얘기가 딱 맞을 거예요. 김문명 준서 출구조사 직전의 모습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소리 질러. 분위기. 너무 좋아. 저런 게 있었구나. 어메.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51%로 세팅된다는 얘기가 딱 출구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바로. 절대 기죽지 마시고 개표 결과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져요.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관위를 우리는 철저히 다시 재조사해서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간에 선관위가 장난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던 그대로 이번에도 불법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 선거의 주범은 누구냐? 중앙선관위입니다. 저렇게 바뀌는군요. 또 사람들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면 빌런 다 봐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제가 이제 알았네요. 이 이후부터 그 부정선거를 왜 하냐고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이주호 대행이 이번 선거의 총 책임자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해줬거든요. 나한테 말고. 그왜 나한테 그러세요? 근데 지금 오늘이죠 새벽 2시경에 이제 이제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김문수가요? 그게 이제 리박스쿨하고 얽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승복 선언하면서 서로 털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저 목사는 이단 사입이 맞아요. 아니 저렇게 황당하고 그 기대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메가 뭐야? 엄마를 찾은겨? 누굴 찾은겨?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네. 예리한 지적입니다. 역시 국정원입니다. 네.